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 악화하는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국을 직접 통제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들을 수용한 마지막 호텔 쉘터를 폐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섰던 트럼프 골드카드가 화제성에 비해 실질적인 반응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이 25센트 동전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 악화하는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국을 직접 통제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와 유혈 사태, 무질서, 그보다 나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자치법 740조를 공식 발동해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펜본디 법무장관이 지금 이 순간부터 워싱턴 DC 경찰국 지휘권을 가질 것이다라며 의회와 시장에게는 적절한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워싱턴 DC의 법과 질서, 공공안전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할 예정이다라며 그들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수사국,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마약 단속국, 국립공원경찰, 연방보안관국,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등의 연방요원 500명을 워싱턴 DC로 대거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들이 길을 걸을 때 더 많은 경찰을 만나거나 FBI 요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많은 군인들도 있을 것이다라며 필요하다면 군대도 투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들을 수용한 마지막 호텔 쉘터를 폐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9일 내년 4월에 만료되는 맨해튼 미드타운 파레비뉴에 위치한 로우 NYC 호텔 쉘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 유입이 줄면서 뉴욕시의 마지막으로 남은 난민 호텔 쉘터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 위치한 이 호텔은 지난 2022년부터 뉴욕시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수용 호텔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22년 10월에 로우 호텔과 총 4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1,300개 객실에 하루에 $190를 지불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로우 호텔의 폐쇄는 현 행정부가 이 국제적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35,400명의 난민들에게 쉘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호텔이나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가 운영하는 쉘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섰던 트럼프 골드카드가 화제성에 비해 실질적인 반응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는 $500만 내면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문의 등록은 7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실제 신청과 수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6월 초 공식 출범 이후 아직 단 한 건의 실제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최종 신청자 수가 1,000명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수속이 진행되지 않는 핵심 원인은 입법 미비로 골드카드를 시행하려면 EB5 투자이민과 유사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마련해야 하지만 연방의회의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골드카드 수혜자에게는 미국 내 소득에만 과세하는 예외 조치를 약속했지만 시민권자 및 일반 영주권자와 형평성 문제로 역시 입법 관문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EB5 제도는 $80만 투자로 연간 1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약 $80억 유치하고 있지만 골드카드는 $500만 받는다 해도 1,000명 선에 그칠 경우 오히려 $30억 줄어드는 셈입니다.
게다가 신청자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아랍계 등 비우호국 출신이 많아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트럼프 골드카드는 말뿐인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이 25센트 동전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스테이시 박밀번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을 만들었으며 오늘부터 시중에 보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스테이시 박밀번의 삶과 남겨진 업적을 추모하는 동전은 미국 여성 쿼터스 프로그램, 즉 위대한 미국 여성을 담은 25센트 주화 제작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명의 미국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는 동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밀번은 올해 4번째이자 2022년 이후 쿼터의 모델이 된 19번째 여성입니다. 이 동전의 앞면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리버터, 잉가드 위트러스트, 2025 등이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스테이시 박밀번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스테이시 박밀번, 디스어빌리티 저스티스 즉 밀번의 이름과 장애인 인권운동이라는 글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이 동전을 최소 3억 개에서 최대 7억 개 주조할 계획이며 25센트 동전의 유통기간이 약 50년 정도이므로 앞으로 50년간 미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녀의 위대한 업적이 기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테이시 박밀번은 지난 1987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다가 2020년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테이시 박밀번은 선천성 장애에도 불구하고 16세 때부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11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했으며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애인 대통령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었습니다. 맥도날드가 20년 만에 맥도날드랜드 테마의 한정판 식사와 쉐이크를 오는 12일 출시합니다. 맥도날드는 로날드 맥도날드와 함께 그리머스, 햄버글러 등 인기 캐릭터들을 부활시켜 한정판 밀세트와 알록달록한 맥도날드랜드 쉐이크를 12일 출시합니다. 맥도날드랜드 쉐이크는 화산에서 영감을 받아 블루와 솜사탕 핑크 컬러의 복고풍 디자인이 특징으로 이번 시즌 동안 만나볼 수 있는 한정 메뉴입니다. 한정판 밀세트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또는 치킨 맥너겟 10조각, 월드 페이머스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자극할 최초의 한정판 기념품도 함께 제공됩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맥도날드에서 인플루언서들과 언론을 초청해 맥도날드랜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맥도날드 관계자들은 맥도날드랜드가 1971년에 처음으로 출시돼 젊은 세대들에게 낯설 수 있다며 이들에게도 맥도날드의 마법 같은 세계로 초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over 20 years that we are being able to celebrate not only the McDonald characters coming together, but also in such an iconic way with this modern McDonaldland that will be coming to life throughout the next few weeks, in addition to the complimentary Mount McDonaldland shake and the meal and all that's to come inside of it. So it's a pretty cool stuff, right? 맥도날드는 올여름을 맥도날드랜드에서 상쾌한 쉐이크 한 잔으로 시작해 한정판 기념품과 맥도날드랜드의 역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창고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세계 각국의 정상과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백악관이 이들의 선물로 꽉 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백악관을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하는 아이폰 관세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이드 인 USA라는 문구가 새겨진 유리 기념패를 선물했습니다. 이 기념패의 받침대는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 순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택했지만 사실은 선물 등을 수금하는 여행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 747 항공기를 선물로 받았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을 합친 것보다 100배 이상 큰 액수의 선물입니다.
또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당시 메달 세트와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챔피언 벨트 등 다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연방정부 공무원은 외국으로부터 $480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정부기관에 넘겨야 하며 만약 자신이 이를 가지려 한다면 선물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무부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최소 117건의 $29만 가치가 넘는 외국 선물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는 등 윤리적 논란은 물론 법적으로도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황금 골프채는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10월 말까지 대략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제 일본 니혼게이자 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 협상의 가장 큰 초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라고 밝히고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와의 협상을 10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으며 러시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역시 고율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낮춰달라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관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과걸음처럼 녹아내려야 할 존재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제조업 생산 거점이 돌아오면 수입량도 줄어들면서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 장관은 언제 관세율을 낮출 것인지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수입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영국은 관세 인하부터 실행까지 50일 정도 걸렸다. 50일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영국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입차에 부과된 25%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차기 연준 의장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사고에 매우 잘 맞춰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파월 회장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대학 전공이 컴퓨터 관련 학과로 여겨져 왔지만 인공지능이 컴퓨터 코딩 등의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이제는 가장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학가에서 10여 년 전부터 코딩 교육 붐을 타고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한 여학생이 컴퓨터 공학 학위를 따면 초봉이 $100,000라는 말을 믿고 퍼듀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1년 내내 직장을 찾아다녔지만 올해 5월 졸업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여학생은 1년 내내 이력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회사는 치폴레 하나뿐이었다고 한탄하는 동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조회수가 15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25세 남성도 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뒤 무려 5,762개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 하지만 면접까지 올라간 경우는 단 13번뿐이고 그나마 정규직 일자리는 한 곳도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맥도날드에 지원했지만 경력 부족을 이유로 떨어졌고 현재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팅연구협회는 지난해 대학 학부과정의 컴퓨터 전공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4년에 2배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딩 전공자 등은 급증하는 반면 인공지능이 수천 행의 컴퓨터 코드를 순식간에 생성할 수 있어 기업이 컴퓨터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뉴욕연 방준비은행도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22세에서 27세 대졸자의 실업률이 각각 6.1%와 7.5%에 달하며 이는 생물학이나 미술사 전공자의 실업률 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관세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과자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성인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가 식료품 비용 상승을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33%는 식료품 비용이 경미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14%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이번 조사 결과는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미국인들이 여전히 높은 식품 가격과 경제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발 무역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했지만 기업들이 관세부과 전 재고를 확보하면서 비용 증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해 큰 물가 상승이 없었으나 이제는 재고가 소진되면서 관세 타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속보장 제품을 사거나 쿠폰을 사용하고 필수품만 구매하며 외식을 줄이는 등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레오, 칩스 아호이 등의 과자를 생산하는 몬델레즈는 소비자들이 비스킷 구매까지 줄이고 있다며 식료품 중 비필수품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정은으로부터 북한 권력을 넘겨받는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북한 김정은 일가와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김주애가 김정은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임이 명백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지난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경으로 김주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을 통해 김주애가 전 세계에 소개됐으며 이는 애정과 위협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 북한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보위장성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표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 같은 장면은 이전에는 김정은에게만 보였던 존경의 제스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관영 매체들의 김주애 보도가 눈에 띌 만큼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도 사진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드디어 김주애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아마도 김주애가 오랫동안 고립돼 있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주애의 첫 등장 뒤 3년간 김주애를 추적한 결과 북한 권력의 후계자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서방 정보기관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주애는 공식 직함이 없고 북한 관영 매체는 김주애라는 이름조차 직접 거론하지 못하며 그저 가장 사랑받는, 존경받는 지도자 동지의 소중한 딸 등 극존칭의 표현으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41세로 비교적 젊지만 심장 관련 질환의 가족력과 키 170cm에 140kg이 넘는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등으로 후계자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김주애는 김정은과 이설주의 첫째 딸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생으로 올해 12세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F, 6, E, N, A 노선이 가장 많은 지연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F 노선이 총 2,877건의 지연을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대학들에 대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에 지난 7일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마리화나를 더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발행한 강진에 따른 화산 분화 영향으로 뉴욕발 인천행 항공편이 비정상 운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새 소속팀 LAFC에서 후반 16분 교체로 투입되어 첫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이 후반 31분 페널티킥을 얻어내어 팀의 무승부에 기여했습니다. 마케도치 가이드팀이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금융조사와 미국 은퇴자협회의 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퇴 연령층인 65에서 74세의 평균 부채는 13만 4,950달러에 달했습니다. 애틀랜타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본부 건물에 지난 8일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범인이 평소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빠져 이를 자신의 건강상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24년 김포와 제주를 잇는 노선에 1,3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에서 가장 붐빈 항공 노선은 한국 국내선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